문학적 시사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아름다움의 창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의 세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인문학의 최종 단계, 진실된 삶, 내가 누군가를 성찰함으로써, 선한 삶, 함께 나눔으로써.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주장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미켈란젤로가 인문학의 종결자다라고 말하면은 에이, 그 사람 화가였는데, 조각가였는데, 건축가였는데 무슨 인문학을 종결했다고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가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어서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마르실리오 피치노로부터 플라톤 철학을 배웁니다. 폴리지아노,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16세기 최고의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엄청난 업적을, 르네상스를 종결시키는 그런 업적을 쌓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이 탁월함의 추구였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느냐? 탁월함, 아레테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문학의 종결이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20대 중반에 조각한 피에타입니다. 20대 중반이었어요. 24살쯤 될 때였습니다. 지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오른쪽에, 입구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처연합니다. 처연하다는 표현 아시죠?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이게 무릎 위에 안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요? 시선이 그냥 이렇게 아들 얼굴을 보겠죠. 그죠? 죽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죽어가는 아들의 뭘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죠. 왜 이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모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든 피에타는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조각 작품을 볼 때마다 처연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인간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조각은 어떻습니까? 20대 후반에 조각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여러분, 저 조각은요, 이렇게 생긴 대리석을 조각한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여기에 좀 넓적하죠, 그죠? 근데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얇았어요. 이렇게 얇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대리석이 서 있지만 이게 키가요 5.5m입니다. 5.5m면 저 천장까지 닿겠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옆이 얇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정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똑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감히 이 50톤에 이르는 대리석을 조각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올라가서 쳐내기 시작하면서 조각의 파라곤, 조각의 끝, 최고 모범이 완성된 것입니다. 몇 살 때요? 29살 때 완성한 조각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저렇게 대형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그림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30대 후반에 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렌체에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메디치 도서관인데요.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인데, 저 위에 보이는 저것이 서고입니다. 빛의 도서관인데요. 밑에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위에 창문은 있는데요. 형틀은 있는데 빛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컴해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무지의 세계 속에서 빛을 향해 올라가는 메디치 가문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무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계단을 저런 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계단 한 개에서 그의 정신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89세에 죽었습니다. 89세 노인, 90노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그의 최후의 작품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건물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바로 미켈란젤로였다는 것이죠. 밑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은요, 빛이 들어오는데, 야, 미켈란젤로의 영감이 우리를 그 빛으로, 그 빛의 무게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 미켈란젤로가 왜 우리에게 인문학적 모범을 보여주냐면요, 이 사람의 삶은 한 시대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작품, 이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기준점이 그 시대의 좌표가 되었고요, 미래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었어요. 89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거장들이 탄생해서 이제 르네상스를 종결하게 됩니다. 카라바조, 엘 그레코, 그리고 티치아노라는 사람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정리하고요, 미켈란젤로 뒤를 이어서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저 장표를 그냥 무심히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장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요, 귀국해서 10년 동안 저 책을 쓰면서, 초기에 저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카라바조가, 왜 엘그레코가, 왜 티치아노가 르네상스를 종결하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느냐?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미켈란젤로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